예, 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. 반 이재명, 그러니까 비명계 선봉에 서 있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. 어쨌거나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맥락이 그러니까 딱 대동단결해가지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거다. 또 한 번 더 이분은 막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부결시키자. 그런데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뭐 계획, 로드맵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. 이걸 또 장황하게 또 붙였어요. 그건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 라는 거다. 결단이라는 게 혹시 대표직 사퇴를 예, 뭐 그렇다는 겁니까? 거예요. 장황한 얘기들 오고 갔는데 조응천 의원이 정리를 한 것 같아요. 오늘 좀 이 말도 좀 의미심장했습니다. 뭐 이번이든 뭐 이번에 한해서 일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당내에서 부결시키는 대신 사퇴를 요구하자는 그룹도 있다. 왜 이게 의미심장하냐면 그동안 이제 단일 대화가 좀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도 있다. 조응천 의원의 주장이거든요. 아니 단일 대오를 겉으로는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뭐 내연하는 그런 부글부글 끓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죠. 아무리 뭐 단일 대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재명 대표 얘기지 않습니까? 다양한 의견들이 많고 그것이 정상적인 사유다 얘기했는데 저렇게 겉으로 보이는 의견 많이 있겠습니까? 부결 후 사퇴를 요구하자. 지금 좋은 의견들이 많지만 저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일체화되는 그런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만들어온 그림입니다. 이게 여러 가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뭐 의원직 바로 출마를 하고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고 당 대표가 되고 그 이전에 벌써 생각을 해보면요, 송영길 대표가 대선 끝나고 절에 가 있을 때 친명계 의원들이 찾아가서 서울시장 출마를 종용했잖아요. 그때부터 저는 이 그림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재명 대표 스스로 만든 그림이에요. 근데 사퇴할 이유가 없는 거죠. 사퇴하려면 뭐하러 이와 같은 일을 했겠습니까? 민주당과 일체화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부결 후 사퇴 또는 사퇴 요구 이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민주당 의원들, 민주당 자체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가결시키면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. 예.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느냐,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뭐 민주당 옛날 뭐 해공, 신익희, 유석, 조병옥 이런 것까지 들 것도 없이 너무 많이 거슬러 올라가셨어요.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? 정말 그런 분들이 이끌어왔던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양기둥이라고 얘기한다면 예.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해왔던 그 김대중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분도 든든한 배경이 민주당이라는 그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된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과연 그 민주당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가 예.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와 같은 모습은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어떻게 보세요? 왜냐하면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본인도 반대표, 그러니까 부결표를 던지는 대신 만약에 그 이후에 이 대표가 여러 가지 결단이 없으면 본인이 주축이 되든 어쨌든 비명계는 어떤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. 저는 그렇게도 들려서요. 일단 제가 몇몇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게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떤 플랜을 가지고 움직임 이런 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 이제 밥을 먹은 다음에 나와서 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그 다음에 대표가 알아서 할 거다. 그거를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거 자체가 밥을 먹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것이다라는 거를 뭐 확약을 받은 그런 이유는 아닌 걸로 저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비명계, 그러니까 과거 친문들 비명계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고, 그래서
저 움직임이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거는 소위 말해서 민주당 의원들 비명계가 할 만큼 해줬다. 우리는 할 만큼 해줬고 그 이후에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빌드업하는 그런 알리바이를 만든다고 해야 될까? 이런 좀 명분을 만드는 이 대표에게 쌓는 경고 아닌 경고를 한 거네요. 그러니까. 예, 일종의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?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차례 왔을 때 이거를 민주당이 어떻게 헤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답이 없는 문제라고 보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권노갑 상임고문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좀 눈에 띄는데 왜냐하면은 동교동계 좌장이었고 서른 의원은 동교동계 막내급이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 동교동계라든지 친문들에는 조금 이제 그런 정서들이 있다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언급하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원로들을 만났습니다.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반면 다른 이들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.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다고 하는데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의원 쪽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그렇게 따라가고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위에서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하나의 행동으로서 설선설하는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. 대선에서 지고 인천에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재재해 보이잖아요. 아니 되면 어때요? 그래 되면은 그 정도의 모험도 안 하고 자꾸 그 거저먹으려고 세상을 그러면 되나요? 만약에 되면 권력이 무모하다고 그러지 그 당당하게 가서 된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약간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인터뷰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인데 오늘 약간 좀 신성 같은 얘기를 좀 했어요. 아니 왜 이렇게 꾀저지하냐. 개항 출마부터. 구속되면 또 어떠냐. 자꾸 거저먹으려 한다. 그리고 부결도 장담할 수 없다.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유 전 사무총장이 했더라고요. 오늘 조간신문 칼럼 중에서 제가 인상이 읽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는 머리는 있지만 심장이 없다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. 예, 맞아요.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역대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어떤 중요한 순간에 또 자기가 손해봐야 될 순간에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.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당시 후보하고 이제 후보 단일을 했지 않습니까?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본인이 던짐으로 인해서 결국 대통령이라는 걸 이제 얻어냈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정계 은퇴를 하고 영국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. 그러면서 다시 이제 출마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한 것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보면 그 여러 가지 지금 사법적인 상황을 뭐 이렇게 잘 견뎌내고는 있지만 지금 원로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왜 심장이 없느냐, 결단력이 없느냐, 담대함이 없느냐. 정치라는 게 한번 후퇴하면 다음에 2보 전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데 바로 권노갑 고문이 정치를 오래 하신 권노갑 고문이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. 위기를 기회로 그렇죠. 만들어라. 이번에는 우리가 부결을 하지만 그러나 다음번에는 당신이 떳떳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. 저 국민들 앞에 나는 정정당당하게 내가 가서 받겠다.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다른 걸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또 이해찬 전 대표는 상황이 다릅니다. 본인이 이 사건을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등등과 여러 가지 또 연결되는 국면이 있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후원자였기 때문에 본인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상당히 모든 게 무너진다 판단할 겁니다. 그러나 결국 우리가 원로들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. 원로들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담대하게 나가면 자기가 떳떳하다 그러면 국민들은 다시 불러줍니다. 그거를 못 견디고 계속적으로 부결적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들은 아마 이제 실증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짧게 하나 더요.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 대표를 향해서 꾀재재하거나 오른 권노갑 고문도 선당후사를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지금 민주당 내부는 현실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의 입김이 가장 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? 그렇죠. 현재적으로는 아마 이해찬 전 대표가 주장했던 게 결국 이번에 부결시키지 않으면 당이 4분 오열되고 내년 총선 때 정말 아주 그 패배를 한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단일대로 가야 된다. 이 논리가 사실 일단 주류의 논리고요. 상당히 먹히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번에는 권노갑 고문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때는 또 상황이 다르다. 그렇지만 또 유인태 사무총 이야기처럼 의원들은 지금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. 예. 왜냐? 내년 선거를 지금 치러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누구와 함께 치를 것인지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. 비명계 얘기 그리고 민주당 원로들의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주목해서 들어봤습니다.